네, 이번에는 주말 사이 나온 국내 뉴스 하나씩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 먼저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2조 원을 투입,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를 위한 실탄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삼성의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9억 4,2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1,450억 원을 증자합니다. 베이징현대는 이번 자본금으로 중국 전동화 시장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수소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한편 하나그룹은 한국석유공사, 워닝머트리얼즈와 함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을 확대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원료비가 급등하며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 전망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바이오 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는 뉴스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추이도 그렇고 수급도 좀 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개인이 저점에서 지금 3조 원의 규모의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지금 괜찮은 건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진 중인 3조 2,008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이제 대주주인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를 보니까 각각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이제 금감원 전자 공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다트를 보니까 3월 16일 기준으로 특수 관계인에 대한 출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통주 138만 477주를 이번에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8,821억 정도 이제 투자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출자 일자는 4월 8일로 공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공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3월 18일 기준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그리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출자 이 공시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출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보통주 190만 4,239주 정도이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1조 2,168억 원 정도입니다. 출자 일자 역시 4월 8일입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이제 특수 관계에 대한 출자 공시를 보시면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출자 목적인데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사업 투자 확대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구주주 참여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 지분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43.44%,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1.49%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1대 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출자 목적 공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이점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뭔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런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신경 써 주시면은 이제 투자에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석이조 3조 이상의 어떤 효과를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유상증자를 한번 좀 세게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종목 다 지금 현재 매수 가능 의견으로 좀 드리고요. 특히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급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저점에서 잘 개인들이 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은? 일단 GOS 문제 있죠. 그리고 3나노미터짜리 문제가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GOS 문제는 제일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소통 부재. 기왕이면 그걸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기존에 이제 공시를 좀 했었으면 좋은데 공시를 안 하고 시청자들을 우롱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사실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이 좀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를 삼고 싶진 않고요. 일단 이 모든 부분이 또 이제 아무래도 파운드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텔과 퀄컴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를 삼성전자를 떠나서 이제
이제 TSMC 쪽에 맡기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 쪽에 부진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삼성전자는 6월 달부터 그대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하고 얼마나 자금을 투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갈 길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실 3나노미터 이하에서는 TSMC도 현재 지금 자체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AMD 양산이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두 기업 모두 사실 3나노미터에 대해서는 이제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나마 그중에서 TSMC가 좀 나은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양 기업이 진행해 나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운드리 수율도 그렇고 GOS 문제도 그렇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저점에서 잘 들어가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소 뉴스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죠. 뭐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수소 기업, 이제 수소 신사업 팀 신설 뉴스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뭐 롯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수소 육성 뉴스가 나온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두 기업이 모두 이제 수소 관련해가지고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 하나가 수소 쪽 사업에서 신설 투자 그리고 사업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롯데케미칼 먼저 살펴보면은 수소 사업을 전담하는 이제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수소 사업을 약점하고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소 탱크 그리고 수소 충전 사업 쪽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 2030년까지 4조 4천억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서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 그리고 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SK가스와 함께 수소 충전 사업 합작사를 세울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역시 와보시면은 친환경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사업 쪽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했는데 일단 MOU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992년도부터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화학 원료인 질산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이제 암모니아 취급 역량을 계속 쌓고 있었던 그런 와중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석유공사 그리고 이제 원익 머티리얼스와 함께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현재 도입할 수 있는 해외 고객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국내외 어떤 저장 공급 인프라 쪽을 맡았고요.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핵심 촉매 기술 등 암모니아 분해 시스템 설계 기술 확보라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각각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너지를 낸다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에 따라서 발전소 그리고 사업 시설 등 대규모 수소 수요가 예상되는 수요처에 친환경 암모니아 기반의 성정 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주는 제가 총 4개를 준비해봤는데 하나는 기상장사인데 제가 전달드린 말씀이 있어서 이제 준비해봤고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 4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30.2% 증가,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749.1% 증가고요. 잘 아시는 대로 화학주 시크릿컬입니다. 지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입니다.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93억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는데 소각이익은 없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되게 많이 여러분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한국석유공사인데 참고로 상장사인 한국석유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이 재미있는 해프닝이 한국석유공사에 전화해서 왜 이제 주가 관리 안 하냐 이런 소식도 되게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석유와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익 머티리얼스입니다. 원익홀딩스에서 특수가스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했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좀 표함이 되었었고요. 크림 반도체 이제 네온가스 관련주로 좀 주가가 좀 올라가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이런 체크 포인트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롯데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안 발표를 앞두고 4개의 기업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기값 인상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원래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 이 한전
한전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이었었죠. 2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가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연료비의 조정 단가가 인상되면은 전기비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정이 조율이 되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국전력은 어제 나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2분기 전기요금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에 이제 다시 발표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한전은 분기마다 보통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4월에서 6월에 적용될 전기비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좀 연기되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은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4월 달에 전기요금 동결 공약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합적인 결과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는요. 일단 첫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대표적인 전기료 인상 관련 기업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 기업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련주는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해봅시라 말씀드리고요. 적자 기업이고 무겁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전 KPS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일단은 현재 지금 정부 정책과 연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사이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전 기술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 업체고요. 원전과 수전 설계 발전을 하는 세계 유일의 어떤 원자로 개통 설계 그리고 원자력 개통 관련 설계를 모두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은 부진한데 이제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 이 확대되게 되면은 큰 폭으로 이제 실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상 풍력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한전 기술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팩트체크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